자, 내가 자기경영이란 걸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느냐, 과연 자기경영이란 건 과연 그럴까요? 운 좋게 걸려든 걸까요? 자기경영, 1인 미디어, 1인 브랜드, 자기가 자기를 경영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조직에서도 심지어, 물론 프리랜서로는 당연하지만 개인으로서도 당연하고, 이 위해선 자기 나름대로 삶의 이론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제가 추천해드리는 책이 하나 있어요. 이분 책은 어떤 책을 봐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좀 어려워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많이 풀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누구냐면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아마 박세림 원장님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분 책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현대 경영학을 다시 세운 사람이에요, 현대 경영학을. 그런데 이분이 뭘로 특히 유명하냐, 자기경영. 그러니까 원소스, 나를 조직에 갖다 놓던, 나를 브랜드로 살던, 내가 나를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나를 운영하는 자기 경영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지금부터 이 책 한 권을 저랑 읽으실 건데, 이 책을 진짜로 읽으려면 진짜 머리 빠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쉽게 서머리를 해왔어요, 책 한 권을 지금. 그래서 그냥 같이 읽는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게 은근히 공부가 많이 돼요. 이런 거를 나름대로 가치관을 갖고 강의를 하는 사람과 아무 가치관이 없이 그냥 남들이 하는 영어 강의 똑같이 하는 사람과는 매우 달라요. 그래서 짧게 볼게요, 짧게. 목표 달성 능력이 있는 사람의 자기관리법.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경영이란 거, 1인 브랜드, 사람이 나를 경영해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1요소가 목표 달성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목표 달성 능력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갖느냐, 그 능력을. 그 다음에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첫 번째를 시간 관리로 보는데, 가계부 얘기하시는 거랑 상당히 비슷한 요소가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성과물이 뭐냐를 얘기하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나 부하자님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지 마라, 강점을 극대화시켜라, 이거거든요. 약점을 보완하다가는 그거에 끌려다니거든. 그래서 자, 우선순위, 일의 우선순위, 그 다음에 지식근로자라고 칭해요. 이분은 우리를 지식근로자라고 칭해요. 특히 누구? 프리랜서. 우리 강사 프리랜서죠, 대부분. 그렇죠? 자기경영에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최고 경영자들. 하다못해 그냥 일반 직장인들도 결국은 자기경영의 핵심이다. 자기가 굴리는 거잖아. 회사를 이 회사 5년 다니고 경력쌓고, 이 회사를 3년 쌓아서 경력쌓아서 내가 내 회사를 해야겠다. 이것도 자기경영이거든. 그래서 요즘에 가장 그러니까 21세기의 가장 키워드를 지식근로자라고 칭하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지식근로자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삶에서, 자, 목표 달성 능력과 그걸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인데, 지금 목표 달성 능력을 배우려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즉, 자기 분야의 실력. 이게 기반이 된 사람만 목표 달성 능력을 가졌을 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밸런스가 깨져버리면 이게 작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자, 물리적인 걸 생산하지 않는데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자신의 지식이나 아이디어나 우리 강의 내용 말이에요. 그것이 실제 생산에 적용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목표 달성 능력을 같이 제공해야 돼요. 즉, 수강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한테는. 이분은 넓게 폭넓게 얘기하시는 거지만 우리한테는 수강생이고, 우리한테는 우리 강의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의 기본 가치관이 적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프리랜서들이나 최고 경영자들은 저게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그 목표 달성할 수 있게끔 자기의 능력을 공유하는 능력. 이게 강의력이기도 하고. 자, 3번 보세요. 타고난 재능이 아니에요. 실행 능력을 갖춘, 즉 실력.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이 그 능력들을 집합화시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남한테 전달을 해서 남과 그 정보를 같이 목표 달성할 수 있게 누리려면 본인이 계속 자기의 전문 분야를 반복적으로
지식을 습득해서 체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실력이 없는 사람이 남에게 무엇을 지식을 전달해서 같이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가치관과 목표의식이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근데 그래서 오늘 이분 책을 갖고 온 거거든요. 우리가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사람들인데 지금 근본적으로 다시 가치관을 한 번쯤은 세우고 그 다음에 다시 욕심에 대해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얘기를 하면 그건 어린애 투정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자, 5가지 습관화된 실행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자, 천천히 볼게요. 시간에 대해서 아주 얘기를 많이 해요. 체계적인 관리. 그래서 지식 근로자들은,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결과부터 출발하지, 그게 뭘 이용해서 어떻게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출판사들이랑 미팅할 때 출판사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강의 이제 나랑 이렇게 지내면서 느낄 텐데, 나는 결론부터 질러요. 인사 안부 절대 안 묻거든요, 나 같은 경우는. 근데 아마 내가 저런 가치관을 갖고 살기 때문에 더 그게 어떻게 보면 싸가지 없는 건데, 업무 효율성은 최극대화되어 있는 거죠. 업무 효율성은. 근데 업무 효율성이 높은 사람의 특징은, 그러니까 출판사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A로 시작해서 B로 가야 되는데 나는 B에서 A로 온다 이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A에서 시작해서 B로 가는데 나만 화법이 B에서 A로 온대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이걸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나는 이걸 할 건데 뭐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단 방법은 나중에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화법이 당황스럽다. 외부 분들이 저랑 일하실 때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사실은 나는 이걸 해야 돼요부터 던지고, 그러면 상대방 긴장을 하죠. 아무래도 좀 뭔 말이지? 그 다음에 수단 방법, 그 다음에 이 배경 설명, 이 제일 끝으로 간대요. 내 화법에서. 근데 그거는 경영에서 가장 효율적인 업무 대화법 중에 하나예요. 나는 뭐든지 최단 거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최단 시간, 최단 거리. 왜 그러냐면 남들이 3년 걸려서 할 걸 내가 10년 걸려서 했으면 잘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남들이 3년 걸려서 할 걸 내가 1년 걸려서 했으니까 내가 내세울 만한 거지. 남들이 3년 걸려서 할 걸 내가 10년 걸려서 했어. 자랑이야? 자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응축이 되려면 목표가 먼저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법을 본인 스스로 잘 보세요. 배경 설명부터 시작하는 분들은 대부분 상대방의 이해, 이런 분들은 자기 경영이 잘 안 돼요. 그분들은 대부분 상황이 지배당해요. 그래서 화법이 상대방에게 상당히 부담스럽겠지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화법인 거 저도 알아요. 거래처들이 다 싫어하고, 그리고 영단기도 싫어하고, 뭐 시사도 싫어했고, 출판사들도 다 싫어해요, 제 화법은. 근데 우리 직원들도 적응 많이 못해요.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내 화법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되기 때문에 결국 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화법이 싫죠. 하지만 왜 내 얘기를 듣고 있어요? 결과물 때문에 듣고 있는 거지. 근데 화법이 좋은 사람들이 조직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은 친분이죠. 여러분들의 목표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상황 그대로 성과를 올릴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몇몇 분의 우선순위를 두고 중요한 문제를 먼저 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이란 건 없다. 무슨 얘기냐? 내가 목표한 게 하나면 그걸 단시간 내에 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 목표를 여러 개를 잡아서 얘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도 해야 되고 얘도 해야 되고 잡무가 많다는 건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여러 개라는 건 결국은 하나에도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체계적인 절차를 밟아서 뭐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다양한 자, 지금 보시면 요 얘기는 좀 이따 풀어진 내용으로 볼게요. 하여튼 요건 나중에 PPT로 한번 받아보세요. 이게 거의 한 20페이지에 달하는 설명인데 제가 그냥 줄인 거예요. 여러분들 보기 쉽게.
자, 시간 관리, 계획을 먼저 세우지 않는다. 제가 아까 했단 말이에요. 목표를 먼저 세워요. 그 다음에 계획은 나중에. 목표 먼저, 계획 나중.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시간 중에 내가 지금 목표하고 관련 없는 모든 사항을 제거시키는 능력.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다 제거시키고 나면 남들의 20배, 30배가 되는 시간이 나와요. 실제 사람. 친구 만나야 돼. 전화통화해야 돼. 인터넷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밥 먹어야 돼. 뭐 이동해야 돼. 잠자야 돼. 뭐 해야 돼. 이런 시간들이 본인 인생의 실제로는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본인이 본인의 목표를 위해서 쓰는 시간은 실제로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거에 최적화되려면 자기가 쓰는 시간을 굉장히,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전 15분 단위로 기록한다고. 15분 단위로 움직인다고. 책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제 에세이에. 그래서 이 시간 관리를 왜 하느냐.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낭비한 시간을 찾기 위해서 시간 운영표라는 걸 써보는 거예요. 나는 학생들한테 A4 용지를 딱 줘요. 지금부터 몇 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8시가 되면 7시부터 8시까지 뭘 했는지 적으라고. 계획을 적지 말고. 9시가 되면 8시부터 9시까지 뭘 했는지. 9시가 되면 8시부터 9시까지 뭐 했는지. 이거를 1시간 단위로 내가 뭘 썼는지 시간을 적어보잖아요. 계획 말고 이미 쓴 시간을 24시간을 적어보잖아요. 그 중에 노력이란 걸 1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밖에 안 나와요. 하여튼 그래서 근데 이게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피터 드러커의 책을 지금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경우를 같이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 뿐이지 제가 지금. 그래서 20페이지밖에 안 돼요. 거의 다 지금 한 3분의 1 왔어요. 책의 3분의 1을 읽으신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책의 3분의 1을. 네. 자, 스스로 정한다. 실제 사용 시간을 기록해야 된다. 낭비하는 시간에 대해서 자가 질문을 꼭 해준다. 왜? 자기가 자기를 운영해야 되니까. 근데 계획을 세운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자,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두 번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는 거. 나눌 수 있고, 협업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거. 이런 게 나는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나는 자꾸 일을 분리하려고 그러고. 근데 직원들은 일을 공유하려고 그래요. 이게 오너와 직원의 가장 큰 차이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너가 되셔야 되는 분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자기 주변을 경영하거든요. 꼭 내 직원이라서만 경영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 나 자신을 경영하는 게 21세기를 사는 법이에요. 자기가 스타가 되는 법이고. 일단 가장 중요시하는 거. 자신의 분야, 영어면 영어에서 진짜 숨은 실력자가 되는 거. 남보다 많은 지식을 갖는 거. 이건 1순위예요. 1순위.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배웠죠? 지식의 구조화라는 거 배우셨죠? 저한테. 맨 처음에 그 지식의 구조화는 최근에 나온 이론이라고 제가 그랬죠. 이분은 1970년대인가 이미 이걸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나 태어날 때. 이미 그래서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예요. 이게 지금 현재 지식의 구조화라는 이론으로 2번이 나와 있는 거죠. 다른 지식과 융합. 모든 스페셜리스트는 제너럴리스트가 된다. 저 말은 누가 한 말로도 유명하냐면 스티브 잡스가 한 말로도 유명해요. 근데 제너럴리스트의 정의가 뭐냐? 오지랖이 넓은 거냐? 이것저것 잡다하게 많이 하는 거냐? 잡학다식한 거냐? 그건 옛날 제너럴리스트예요. 잡학다식한 건 옛날 스타일. 19세기에나 먹혔어요. 요즘의 제너럴리스트는 뭐냐면 자기의 좁은 분야의 지식을 여러 분야하고 접점을 만들어줄 줄 아는. 그래서 내가 영어 강사로 방송을 하고 영어 강사로 에세이를 쓰고 영어 강사로 겸임 교수를 하고 영어 강사로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영어 강의라는 작은 내 분야에서 접점을 몇 개까지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제너럴리스트의 정의예요. 현대의 정의는. 그러니까 제너럴리스트에 대한 정의도 바뀌었어요. 21세기에. 여러분들은 제너럴리스트가 되셔야 되고 근데 제너럴리스트의 기본이 뭐예요? 스페셜리스트예요.
스페셜리스트만이 제너럴리스트가 될 수 있어요. 한 분야의 전문가만이 제너럴리스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의 다 끝나가요. 자, 강사는 우리가 지식을 습득한 사람이죠. 그쵸? 지식을 습득한 우리는 남에게 이해시켜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공유해야 되는. 성공이란 건 작은 성공이든 큰 성공이든 어떤 깊이를 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가치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자, 그리고 자신의 지식을 자기들끼리 알고 떠드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 내가 이거 보면서 내가 대학원 때 저 책을 봤을 때는 저기 최고 경영자 과정으로 본 거거든요. 최고 경영자가 저렇게 해야 된대. 그래, 난 강사하면서 저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건 성공의 크기를 얘기하지 마세요. 성공의 크기가 크든 작든 그 성공을 맛보는 사람의 깊이는 똑같이 깊어야 돼요. 자,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내가 공헌할 부분을 찾아내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 재밌는 선생님, 잘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점수 올려주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라는 얘기고, 나는 내가 장사할 때 느낀 점이 뭐냐? 내가 좋은 누나, 좋은 사장이 되기보다는 직원들한테 월급 잘 주는 사장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내가 장사하면서 느꼈어요. 나는 20대 때. 그래서 강사할 때도 그걸 많이 부각을 시켰던 것 같아요. 올바른 인간관계는 뭐야? 공헌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아니라. 자, 지금 여기 보시면 특히 이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인데, 보통 조직들이 회의란 걸 할 때, 자, 회의가요 자유토론 시간이 되면 안 돼요. 서로 의견 한번 들어보자. 이건 회의가 아니에요, 미팅이지. 회의라는 걸 할 때는 내가 30분 내에 어떤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걸 놓고 회의를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회의란 걸 할 땐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목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때 회의란 걸 하시는 거예요. 각자 자기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시간에는 각자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하는 얘기고, 가장 중요한 거, 이분이 가장 강조하는 거, 1인 자기 경영, 자기 브랜드, 강점,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지 말라고. 근데 이게 현대 사회에서는 거의 바이블이에요. 단점은 내가 묻으면 남도 묻어요. 내가 들추면 남도 들쳐요. 중요한 건 강점을 어떻게 부각시키느냐지. 단점은 다 같은 공통단점이에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단점을 자꾸 커버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 밀어붙일 장점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못 찾으면 본인은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다른 강사에 비해서 나의 강점 딱 부러지게 하나. 예를 들어서 다른 강사에 비해서 장점, 독설, 쪽집게, 공부 못해 썼던 과거,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의 심리를 잘 알아. 난 3가지 강점이 있어요. 이렇게. 그거 왜 강점? 단점? 난 없어요. 왜? 내가 안 보니까. 다른 사람은 보겠죠. 하지만 내 앞에서 얘기 안 하겠죠. 그럼 모르는 거예요, 세상 누구도. 어차피 그 세계를 가지러 오는 거지, 나한테. 나의 단점을 이해해 주려고 내 주변에 사람이 모이진 않아요. 나의 강점을 가져가려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지. 그러면 그걸 나처럼 3가지면 3가지 딱 떨어지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걸 개발하세요. 다양한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고. 이 책에 있는 얘기예요. 다양한 목표, 다양한 욕심. 이게 죽도 밥도 안 되는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목표가 이것도 하고 싶고, 책도 써보고 싶고, 강사도 해보고 싶고, 못도 해보고 싶고, 못도 해보고 싶고. 그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하나만 얘기하세요. 하나만. 3개월 안에 하나. 이렇게. 뭐 앞으로는 모두 해보고 싶어? 앞으로도 모두 해보고 싶어. 세상은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모두 해보고 싶어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걸 명심하세요. 3개월마다 하나씩만 얘기하세요. 목표를. 강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인 척 하지 마세요. 잘 나가는 누구 따라하지 마세요.
계속 비교해서 나의 강점을, 나의 본연의 강점을, 내가 다른 강사분들 강의를 많이 들은 건 그 강사들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나의 강점을 찾기 위해서 보라는 거예요. 너무 절대적인 강의를 하고 있다고. 강의실에서만 잘난 강의하고 있다고. 내 강의실에서만. 고유의 방식을 계속 봐서 그게 체화돼야 돼요. 그래서 나만의 체화된 강의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책의 해설집이나 이런 걸 보고 학생들하고 똑같은 공부를 하고 와서 먼저 공부한 사람으로서 강의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아까 했죠. 남들이 3년 안에 하는 걸 나도 3년 안에 했으면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집약적인 시간 관리와 집약적인 노력과 집약적인 목표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시간을 조금만 쪼개서 이런 것들을 좀 자기의 가치관이나 경험에 녹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읽어보시는 거 되게 중요해요. 이런 걸 많이 읽은 사람이 수업 시간에 해줄 얘기도 많고 학생들한테. 후회하지 마세요. 항상 후회하는데 버리는 시간이 제일 아까운 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얼마 전에도 어떤 유튜버가 제가 지금 스타 유튜버 릴레이로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5명째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소개시켜 주신 분 찍는데 어떤 분이 그 중에 한 분이 물어보셨어요. 후회되는 순간이 언제냐고. 없다 그랬어요.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고. 딱히 없는 것 같다고. 그럼 뭐가 있냐고. 나는 다시 돌려준다고 해서 더 잘할 수 있는 시간은 없다고. 내 인생에서. 나는 항상 매번이 베스트였어요. 나한테. 그게 중요하다고 난 세뇌를 받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게 경영의 가치관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차용을 하시라는 거지. 절대적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를 만드는 베이스 중에 한 요소로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100% 이걸로 만들어진 사람이라서 인간미는 없어요. 인간미는 없는데 100% 저 이론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100% 저 이론을 가져가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신을 만드는 30% 아니면 5분의 1 정도라도 자신의 삶의 기반에 저 정도의 가치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후회하지 마시고요. 여기 한번 나중에 PPT로 읽어보세요. 자, 모든 개인은 지식 근로자이며 그 다음에 자기 경영자이다. 그래서 베트남 얘기가 나와요. 베트남 전쟁 때 그 인터뷰, 이제 그 전쟁에 살아남은 사람들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 부대를 지휘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이 해야 되는 것을 안다? 책임은 나한테 있지만 그 군인들은 각자가 살아남았을 때는 모두가 의사결정자였다 이거예요. 한 명 한 명이 한 부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자기만의 의사결정으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에 살아남은 군인들은 말을 잘 들어 살아남은 게 아니라 각자의 상황 판단하에서 자기의 의사결정을 갖고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진두지휘하에 살아남은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경영이란 개념이 무엇인가? 저런 개념이거든요. 내가 어디 조직에 속할 수도 있어요. 조직이 아니고 개인으로 살 수도 있어요. 개인으로 살든 조직의 일원으로 살든 어쨌든 자기경영이에요. 현대사회에서. 왜냐하면 직장인들도 하다못해 내가 대기업 5년 플랜 짜고 중소기업 5년 플랜 짜고 창업 10년 플랜 짜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브랜드, 자기 경영이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더 심하죠. 지금 프리랜서들인데. 천재가 되려고 하지 마라. 이게 뭐냐면 소크라테스부터 해볼까요? 소크라테스는 유명한 철학자였고 수학자였고 전문학자였으며 법학자였고 그런데 결국은 뭘로 살아남았냐? 뭘로 세상에 알려졌느냐? 철학자. 미켈란젤로는 유명한 설계, 수학. 근데 뭘로 알려졌어요? 화가. 결국 자기 분야의 한 분야로 알려지는 거야. 아무리 재능이 많은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재능에 일단 우선 집중을 하셔야지 내가 여러 가지 재능이 있다고 여러 가지 재능을 살리시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내용이 책에 좀 나오고요. 일단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사람은 자기 경영, 1인 미디어, 1인 기업, 1인 브랜드 시대에서 1인이 성공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 했냐면 목표 달성 능력이라는 거를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목표 달성 능력이란 스스로에게 목표를 자기가 부여하고 시간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강점을 극대화하고 우선순위 그리고 전문성을 키우면서 자기 전문성을 다양한 분야로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책 한 권을 다 읽으신 거예요, 지금. 근데 실제 책으로 보자면 굉장히 긴 책인데, 예. 제가 꼭 여러분들이 읽어봤으면 하는 책이라서 같이 앉아서 읽고 있을 시간은 없고 해서 제가 정리를 해갖고 왔어요. 오늘 제가 사실은 다음 주에 1인 브랜드 관리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 하는 건 좀 더 방법론적인 거고 구체적인 거, 방법론적인 거. 오늘은 좀 원론적인 거. 그러니까 나를 쌓는 기둥. 다음 주가 이렇게 가지라고 하면 오늘은 기둥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하고 너무 요새 뭐 시강이나 책이나 스킬적인 부분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가치관을 갖고 나를 운영하면서 살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저번 책을 갖고 왔어요. 한번 좀 읽어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잠시만요. 네,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스킬적인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는 네, 내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은 아까 중간중간 했던 말이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하자면 개인의 성공이든 삼성 같은 대기업의 성공이든 성공의 크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중심엔 한 명의 사람들이 있고 그 한 명의 사람의 가치관이나 아니면 그 사람을 이루고 있는 사상 그래서 행동력, 추진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스스로 발달되어 있느냐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세상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내 인생에서 부각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평범하게 묻히게 되는 요즘 같은 세상에서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좀 어려운 얘기였어요 오늘 얘기가. 근데 내가 이거 왜 유튜브로 올려달라고 했냐면 사실은 에세이에 쓰긴 좀 헤비한 내용이 있고 강의하기도 좀 헤비한 내용이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 한 번은 봐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해서 유튜브로도 찍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오늘 촬영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